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늘 강령하시고 또 평안하십니까? 자, 이번에도요, 중동 관련된 이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지리 및 경제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주제는 EEZ,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그 중국 때문에 큰 논란이 있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독도 주변에서 있는 EEZ 이런 것도 역시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동지중해 지역입니다. 여기가 걸린 나라가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그리스, 터키, 리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심지어 사이프러스까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몰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논란이 심한데요. 그러면 이 EEZ가 뭔지를 잠시 좀 설명하고 왜 여기서 6.6권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EEZ는 그야말로 배타적 경제수역이고요. 이 범위 안에서는 어떤 국가의 해양 탐사 그리고 경제 활동 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뭐 무역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뭐 자원 탐사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등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거는 EEZ는요. 어떤 영토의 가장 낮은 점, 최저 조위선, 그러니까 썰물일 때 가장 땅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캐리까지 연결한 선 범위 안에 있는 게 EEZ인데요. 근데 이제 200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치면 약 3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기에 370km를 다 연결하기에는 다들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봤을 때요, 각각 나라별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370km를 적용해야 되지만 국가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될 EEZ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요, 이렇게 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들이 나와 있죠. 그리스 EEZ는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370km랑 국가와의 관계 조정고를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리비아는 이 정도, 뭐 이집트는 이 정도, 이스라엘, 뭐 이 가자지구죠. 레바논, 뭐 시리아, 그리고 뭐 사이프러스, 터키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터키 뭐 다른 데는 거의 다 협정이 됐는데 사이프러스, 터키, 그리스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터키는 지금 EZ를 최대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서로의 EZ를 주장하는 것을 사실 반 갈라주고 또 대충 이렇게 반 갈라주고 반 갈라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고요. 배경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그리스가 애매해져? 여기는 왜 그리스가 거의 단독적으로 넓은 영해라기보다는 이제들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터키 가까이에 있는 여기 군소 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터키에 가까이 지금 EEZ 범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경이고요. 사실 터키는 그 1920년대 초반에 사실 오스만 제국이 멸망을 했죠. 1차 세계대전 때요. 그때 터키는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터키의 많은 부분이 유럽 간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스 역시 터키 이 서부 지방의 이오니아 지방 중심으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삼국 협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 열강들하고 같은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가 이 터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를 겨우 몰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섬들을 그대로 그리스 땅으로 두게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터키가 나름 쪼그라든 상태였는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섬들을 많이 차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에게해에 대한 이 거의 대부분의 EEZ 권리는 그리스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실 수 있고요. 영해랑 다르죠. 영해는 그 영토에서 12해리까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권 권리가 아니라 경제권을 좀 넓은 범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경제 권력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제법상 그리고 현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요. 그리스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고 있는 그런 EEZ인데 사실 뭐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리고 몰타 범위, 리비아 범위, 그리고 이집트, 사이프러스, 뭐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돼 있고요. 터키는 그야말로 그 본인 정부가 보기에는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영해로 봐도 비슷하긴 해요. 왼쪽 선은. 왜냐하면 섬이 거의 그리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상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가 이렇게 지금 볼록 오른쪽까지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오른쪽으로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터키가 이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EZ를 적용하는데 이 섬을 빼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블루 홈랜드 네버 독트레인이란 건데요. 뭐 배경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터키의 EEZ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섬들을 다 무시하고 여기를 전부 다 자신의 영토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370km까지 가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리스 땅이랑 터키 땅이랑 중간 지점으로 딱 이제트를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물론 그 그 영토에 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그 영토에서 가장 떨어진 섬 기준으로 200캐리 적용되거든요. EZ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랬는데 터키는 그걸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해에 있는 그 독도 같은 경우는 현재 독도 기준으로 12해리까지는 영해인데 그 주변의 영역은 한일이 서로 잠정 수역으로 설정해가지고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배타적으로 터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랑 터키의 공동이 아니고 터키 배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당연히 허락을 할 리가 없고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어,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이 지금 그리스에 있는 섬들이 이 영토를 다서 그리스 건데 이 영해를 존중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기가 만약에 그 그리스가 엄청 양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에게의 부분은 터키랑 공유라든지 해야 되는데 터키가 지금 단독으로 한다. 용납할 수가 없죠. 현재로서. 근데 터키는 이렇게 왜 EEZ를 본인의 주장대로 확장을 하려고 하냐? 그 배경을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된 걸 봐야 되는데요. 좀 펜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현재 터키의 EEZ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 선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섬이 터키 영토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대충 뭐 거의 에게해의 거의 모든 섬이 그리스 거기 때문에 그 터키 EEZ가 별로 크지가 못하다라는 것만 좀 초점을 두길 바랍니다. 근데 터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섬들 무시하고 땅과 땅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과 이제 이렇게 완전 내려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EZ 팽창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요. 파이프라인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부분이요. 지금 제가 삐끔 치고 있는 부분이 한창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천연가스 자원이 더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꽤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견된
리바이어던, 타마르 유전이랑 그리고 이집트의 조르 유전과 그리고 아프로디테 사이프러스 유전 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뭐 주변에 뭐 터키, 그리스,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파이프라인을 차지하는 거, EEZ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 경제권 확보에 매우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여기서 많이 노려보는 겁니다. 자신도 천연가스 이 자원 권리에 많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죠. 뭐 일본이 독도 영해 주변을 노리는 것도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탈리아 참고로 이탈리아 그리스 사이에 지금 이렇게 또 가고 있는 제가 삐끔치고 있는 거는 포세이돈 라인이라 부르는데요. 포세이돈. 여기도 뭐 참고로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또 부가적으로 지금 어, 이게 지금 크레타 섬인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 문명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리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가는 곳이라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끝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터키와 그리스, 특히 사이프러스까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이 EEZ 영유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적으로 그리스의 주장대로 그리스가 하는 대로 정말 그 그리스 최대 판도의 EEZ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리스 터키처럼 이렇게 파란 범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둘이가 합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건지는 뭐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께 이렇게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또 의견 내실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